친한계가 분열될 가능성은 없나요? 친한계 의원들이 탈당 안 할 수도 있고. 당장 탈당을 하지는 않죠. 네. 왜 같이 탈당을 하겠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완패를 한다면 장동혁 대표 체제가 계속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뭐 미리 다 나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친한계 의원들이 지금 탈당을 한다는 거는 권하지도 않을 상황이고, 친한계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당원들도 탈당하실 필요 없어요. 한동훈 대표가 제명당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권이 남아서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부 Q&A 시간 관련해서 이제 두 분께 하나씩 질문을 드리려고요. 지니어스 7409님이 10,000원 슈퍼챗 후원해 주시면서 박원석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네요. 네. 개헌막은 한동훈이 제명될 시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내란당인데 국힘 위원정당으로 해상 가능합니까? 저는 충분히 시도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좀 그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보수 세력으로 쇄신한다면 여당에서 그 카드를 꺼내들기 어려워요. 그러면 억지스럽거든.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 가서 수용될 가능성도 별로 없고. 네. 근데 이제 내란은 확정적이잖아요. 윤석열. 네. 그리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분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가 돼 있어요. 저것도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좀 분리하기가 어려운 데다 국민의힘 스스로가 그 분리를 안 하고 있어. 그런데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와 그 세력들을 쳐낸다라고 한다면 여당 내부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볼 만하죠. 저거 완전히 정치적으로 내란 정당인데 저 그냥 두고 볼 이유가 뭐가 있어? 퓨어 내란당이 되는 거죠. 네, 쳐버리자. 네. 근데 이제 이게 무리수를 두면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여당한테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꺼낼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았는데 야당이 저렇게 허약해지면 역풍 없어. 그냥 쳐버리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좀 개연성 있는 얘기고 오늘 중앙일보 사설을 보세요. 그러니까 김종혁 그 최고에 대해서 뭐 징계를 하고 이런 그 이 결정문의 논리가 이게 위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위헌정당 마일리지를 더 쌓는 거 아니에요. 기존의 위헌정당 그 요소에다가 이런 위헌적 행위를 함으로써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우리 헌법을 수호하고 이래야 될 정당으로서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적 판단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이런 행위를 하면은 게다가 이제 뭐 그 신천지와의 관계, 통일교의 관계 이것도 이제 위헌 요소가 있는 그 사안들이거든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끌어모아 가지고 하자면 못할 것도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방어가 안 돼요. 지금 같아서는. 네, 우리 지니어스 7409님께 이제 명쾌한 해답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채곤님께서는 오즈루시님이 질문, 오즈루시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친한계가 분열될 가능성은 없나요? 친한계 의원들이 탈당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친한계 의원들이 당장 탈당을 하지는 않죠. 네. 왜 같이 탈당을 하겠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뭐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그 정말 전패를 한다면, 완패를 한다면 장동혁 대표 체제가 계속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역대로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근데 뭐 미리 다 나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친한계 의원들이 지금 탈당을 한다는 거는 뭐 그거는 권하지도 않을 상황이고, 친한계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당원들도 탈당하실 필요 없어요. 왜 탈당을 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제명당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권이 남아서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탈당은 그렇고 분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명백하게 한쪽은 벼랑으로 가는 거고 한쪽은 초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벼랑을 가는 길을 선택한 분들은 벼랑에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분들, 이분들이 역사에서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친한계 의원들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야 자기의 이해관계, 이익 때문에 혹은 또 용기의 부족 때문에 숨죽이고 있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 더 이상 여기 버틸 수 없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이 화해 가능성은 없냐. 케빈 김님께서 화해 가능성은 없냐 물어보셨어요.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거꾸로 묻고 싶어요. 그러면 그 윤어게인 세력과 손을 잡으면 여러분께서는 저희 지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한동훈 전 대표나 그때 당시에 저나 뭐 다 마찬가지 그 18분의 우리 의원들도 목숨 걸고 가서 지금 그 계엄 해제하자고 표결을 한 거 아닙니까? 당사부터 행진해 나가면서 싸움 해가면서 들어가서 했던 건데
그러면 그 계엄 해제를 왜 시켰습니까? 그럼 저희가 그냥 그거 받아들였어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부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지금 이렇게 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을 화해해야 되니까 그냥 오케이 그거 받아들이자 하면 국민들이 저희 용서하시겠습니까? 저희 지지하시겠습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가 장동혁 지도부에 요구한 건 간단한 거였거든요. 네. 절연 좀 해라. 절연. 윤석열, 김건희와 절연해라. 그러면 모든 게 다 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절연이 아니라 강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절연하고 있죠. 한동훈하고. 한동훈과 절연하고 있지. 그래서 한동훈과 지금, 헤어질 결심. 윤리위원장과 그다음에 그 당무감사위원장 원래 정상 있었던 윤리위원장 한 달 반 남겨놓고 쫓아내버리고 네. 이런 분들 아주 찐윤의 핵심인 분들을 앉혀놓고서 그 다음에 다시 윤호개인으로 가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뭐 온갖 얘기하지만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냥 윤호개인 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에 대고서 화해를 하라고요? 그러면 저는 저부터 친한 게 안 합니다. 저부터 친한 게 안 합니다. 그럼 제 양심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보수정당 내부에 일종의 이제 노선적 분화가 생긴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과거에도 있었어요. 박근혜 탄핵 때. 네. 근데 그때는 이제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 선제적으로 당을 깨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정치 실험이 성공하지는 못했죠. 봉합이 됐다가 그때보다 더 심각한 내적 분화를 맞을 수밖에 없는 이 계엄과 내란이라는 중대한 사태를 맞은 거예요. 네. 결국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그걸 어떻게 말하자면 어떤 입장으로 수용하느냐 이 차이인데 네. 근데 이제 노선투쟁이라는 거는 네. 공전 가능한 견해의 차이를 노선투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로 상대를 공전 가능한 정치적 상대로 보고 다만 견해를 달리하는 그런 상태에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사에서 그런 노선 논쟁은 많았어요. 그게 지금의 여권에도 많았고 지금의 야권에도 많았고 과거의 친박 친이는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공천학살은 했어요. 공천학살은 했지만은 공천학살은 제명시키진 않았죠. 제명은 아니잖아요. 박근혜 제명, 이명박 제명. 그건 아니잖아요. 제명은 아니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노선투쟁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근원적으로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라면은 이 탄핵에 대한 입장 차이, 내란에 대한 계엄과 내란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노선투쟁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거하겠다. 저기랑은 단같이 못해. 네. 잘라내겠다. 이게 논리가 맞든 뭐 근거가 있든 없든 그냥 힘으로 밀어내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친한계 쪽이나 한동훈 전 대표는 이걸 이제 일종의 노선 투쟁으로 좀 가져가 볼까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상대 의도를 잘못 파악한 거지. 그게 저는 필리버스터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호적인 메시지를 냈던 거라고 봐. 근데 이빨도 안 들어가는 소리였던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기는 막무가내 한마디로 막무가내. 무지성 말하자면 그 제명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보수 정당의 역사에도 없었던 과거 이제 박근혜 탄핵 이후에 이를테면 네. 탄핵을 둘러싼 견해 차이도 네. 있었지만 네. 이렇게 전개되진 않았거든. 그래서 이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어쩌면 남길 것 같다. 이 보수 정당의 네. 이 역사와 미래에. 예.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는 당 같이 못한다고 봐요. 이 두 집단이. 아니, 윤호계 아니 전환길 가능성도 있다고. 전환길 고성국이 들어와 있어요 이 당에. 네. 그걸 쫓아내든지 네. 아니면 따로 당을 하든지지. 그 어떻게 당을 같이 해요? 그럼 탄핵이지만 잠깐만 이거는 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Q&A를 하는데 이제 또 US 달러 10불을 이제 보내주신 바쁜 에밀리님께서 또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어느 정치 패널이 두 분이랑 똑같은 말을 했네요. 장동혁 최측근이 한동훈을 쳐내면 태세 전환 확실히 할 거니까 기대해라. 중도 확장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한 식견을 한번 주시면. 아니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포장을 하겠지만 내부 모순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잠깐 보여주기용이 될 것이다. 네,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네. 그 기자들이 다 분석할 텐데 야, 뭐 새로운 사람 받았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전부 다 이른바 무슨 자유 무슨 대학에 있는 애들 받고 그다음에 무슨 저쪽에 정광훈 그 시위에 나왔던 사람들 받고 조원진 무슨 우리공화당에서 받고 이게 개혁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두 개 탄핵이 이루어졌지만 두 개의 탄핵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게 통치를 잘못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최순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상당히 뭐 그 좌지우지되면서 네. 그 사람한테 왜 쓸데없이 권력을 맡겨? 뭐 그 사람이 뭔데? 이런 정도잖아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완전히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이건 국민을 상대로 지금 내란을 벌인 거 아닙니까? 두 개를 같은 가치로 놓을 수가 없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아유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 당 대통령인데 아유 그거 왜 이렇게 잘못하셨을까? 최순실과 좀 멀리하시지. 이런 정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건 화해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시간이 지나면 그 함께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1년 내내 재판하면서 본인이 잘못했다는 얘기 단 한마디라도 하셨습니까? 자기 부하들에게 다 책임 전가하고 국무위원들한테 다 책임 전가하고 한덕수 총리 23년형 구형받았어요. 그 나이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무위원들 전부 다 인생 망가지고 그다음에 그 경찰 수뇌부 군 수뇌부 인생이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그 군인들 중에서 707 특수대 그 중에서 전역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창피하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셨습니까? 어? 자기 부인 챙기기만 바쁘시죠 지금도.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 두 개의 탄핵이 같은 탄핵이 아니고 두 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그런 게 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들을 상대로 군대를 동원한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러니까 그게 같은 게 아니죠.